근데 수분하고 이뇨제는 어떤 관계입니까? 커피를 많이 마시면은 수분이 어떻게 돼요? 예, 피부에서 빠져나가죠. 그래서 사실은 커피를 많이 마셨을 경우에 피부가 젊어지는 것보다 피부가 노화 현상이 피부에 노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건성 피부인 분들이 커피를 마셨을 경우에는 더 건조하게 돼서 굉장히 몸에 사실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커피의 혜택도 있지만 커피의 문제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신앙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두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하고자 하는데요. 두뇌 건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뇌 건강이 미치는, 또 정신력이 미치는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이 타이틀을 무엇으로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타이틀을 통섭으로 100세까지, 화면을 통해서 통섭이라는 단어를 보시고 있는데 이게 좀 생소한 단어이실 것 같아요. 이 통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통이 이게 큰 줄기 통입니다. 통할 통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잡을 섭입니다. 그래서 큰 줄기를 잡아서 이제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관리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통섭으로 100세까지라는 그러한 표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고무장갑 테러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고무장갑이 밤에만 일어나는 그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지난 몇 년 전에 실제적으로 방영됐던 그 내용인데요. 밤에만 이 고무장갑이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지는 겁니다. 새 장갑을 걸어 놓아도. 여러분 혹시 고무장갑을 한번 손으로 찢으려고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 가위로 찢어보려고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새 고무장갑이 어떻게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밀가루를 이렇게 깔아놨어요. 근데 아무런 발자국도 없고 흔적도 없어요. 근데 밤에만, 저녁 때 이 고무장갑을 걸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밤에만 아무도 온 흔적이 없는데, 동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 흔적이 없는데 고무장갑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두려운 상황까지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럴까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이 방법 저 방법을 사용해봐도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떤 여자분 한 분 중에서 부적까지 붙여놨어요. 부적을 붙여놓으면 좀 더 괜찮아질까. 그래서 이제 부적을 이렇게 갖다 놨더니 그 다음에는 더 심했대요. 더 심하고 그 다음에 시루떡하고 조개하고 음식까지 해가지고 이게 고사 지내듯이 이러한 굿을 다 버렸는데도 그 다음 날이 되면 더 심하게 문제가 생겼다. 이 고무장갑이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어찌된 영문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주방인데 저녁 때 걸어놨던 새 고무장갑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재밌죠? 근데 여기 보듯이 더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굿을 하고 나면 더 심각하게 고무장갑이 녹아 떨어져 있다 하는 것을 하소연하는 장면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여기 보세요. 귀신이 그런가? 사실 귀신이 그랬다고 여러분들 생각 드십니까? 여기 고무장갑이 보니까 굉장히 아주 면도날로 난도질한 것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면도날로 직접 제가 해봤는데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일하시는 아주머니는 사표를 냈어요. 무섭다고, 여기서 일할 수 없다. 귀신 들린 것 같다. 무슨
부정이 탔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일할 수 없다. 그래서 사표 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 아주머니는 부적과 고사를 지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실까요? 혹시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목사님을 만약에 초빙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여쭤본다면 혹시 밤새 철야 기도를 하실 건가요? 어떻게 방법을 찾으실 건가요? 혹시 악령을 쫓기 위한 기도를 부탁하실지 여러분 생각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 궁금합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기도로 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무장갑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기도를 했다고 해도 이것이 막아졌을까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제가 이제 건강 강의를 하는 과학도 또 의사이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뭐가 있을 것인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원인이 이제 밝혀졌어요. 어떤 원인이었냐면 이 밀폐된 그 박스에 이제 다양한 그 화학 물질을 가스로 이렇게 뿜어봤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 환경 오염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사실은 오존 가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존 가스 아시죠? 오존층에 있는 오존 가스인데, 이 오존 가스는 사실 주방이나 음식물을 소독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가스이기 때문에 아주 약한 도수로 사실은 그것을 공기 정화하는 차원에서 또 해독하는 차원에서 큰 주방에서는 씁니다. 근데 그것을 쓰는 것을 몰랐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환경오염 차원에서 해독하는 방법이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딱 오존 그 박스 안에다 딱 집어넣으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딱 보니까 이제 아시겠죠. 이게 귀신이 그런 것이 아니고 부적을 붙이고 고사를 지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또 밤새 철야 기도를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만약에 철야 기도를 했어도 아마 응답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오늘의 신앙이라는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사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럴 만한 과학적인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반대로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나 다양한 질병에 있어서는 부적을 붙이듯이 또 악령을 쫓아내듯이 여러분들이 사실 비과학적인 방법들을 많이 활용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올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건강한 마음이 만드는 건강한 마을인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정신이, 또 여러분들의 판단력이 과학적이고 또 정확하게 박혀 있어야지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제가 이 고무장갑 테러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분명히 기전이 있습니다. 고무장갑을 이렇게 갈기갈기 난도질할 수 있는 가스는 오존 가스다라는 것이 알려졌어요. 그러면 그 오존 가스가 그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이 오존 가스가 다 날아가도록 환풍기를 딱 켜니까 그런 효과가, 그런 현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오존 가스는 채소 살균, 농약 제거, 탈취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진 가스인데요. 여기 요 버튼 있죠? 퇴근 전에 환풍 시스템을 딱 가동하면 그 다음에 장갑이 멀쩡해진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버튼 하나 때문에 이 난리를 피운 겁니다. 그런데 이 버튼을 눌러야 되는 것을 몰랐던 거죠.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환풍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전기 아끼느라고 환풍을 안 시키니까 낮에 돌아다녔던 그 아주 저농도의 오존 가스가 이제 밤새도록 고농도로, 낮에는 환풍을 하니까 고농도로 쌓여서 아주 그 오존층에 취약한
그 고무장갑이 갈기갈기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전, 이 법칙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이 이걸 푼다고 하시더라도 기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악령이 와서 이, 고무장갑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 악령을 쫓아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고무장갑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러한 기전이 무엇인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과학적인 사고력이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지혜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 덮어놓고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인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건강 강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햄버거를 잔뜩 드시고 라면을 실컷 드시면서 매일 매 순간 그냥 절제가 없는 생활을 가지시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린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입장이실까요?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싶어도 들어주시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임의대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흔히 표현하는 여러분 이런 자판기 있죠? 자판기에 꾹 누르면 필요한 게 나오는 것. 자판기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자판기식으로 필요한 거를 딱딱 주시는 분인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 건강과학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문한다고 해서 주문식 기도, 자판식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 고무장갑 테러 사건을 통해서 오늘의 신앙을 통해서 건강기별을 듣는 분들, 건강의 영육간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제가 나누고 싶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건강 원칙, 영적인 건강 원칙, 육적인 건강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흔히들 목사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제 과학도와 의사로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운영의 법칙이 무엇인지, 그것이 영적인 운영의 법칙이 있고 또 육적인 운영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그 성경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제가 건강 강의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한 표현이 있는데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사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율법을 안 지켰다고 해서 잊어버리실 분입니까? 아니면 너희가 법칙을 안 지키니까 내가 그 법칙을 안 지키는 대로 내어버려 둘 수밖에 없다. 내가 건강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나와 연결이 돼 있으면 온전한 건강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 거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식욕대로 정욕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여전히 온전한 건강을 위해서 나한테 기도를 한다면 내가 들어줄 수 있느냐? 들어줄 수 없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너희를 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모양새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호세아 4장 6절의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연결이 될 때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운영의 법칙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건강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건강 기별을 통해서 과학적인 그러한 이치를 통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축복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건강 법칙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법칙, 축복의 비결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그 법칙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이 법칙을 따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 없는 상황에다 몰아놓고 이 법칙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면 고무장갑이 찢어졌는데 그 이유도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 고무장갑이 찢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법칙을 천연계의 이 법칙을 통해서 천연계에 돌아가는 또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생리학적인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인간은 유전인자의 꼭두각시인가? 그러니까 과연 인간은 유전인자의 프로그램된 대로 그 운명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인가? 하는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유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까? 여기 이제 대표적인 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구티쥐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어구티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대대손손 이런 모양으로 비만, 관절염, 심장병, 고혈압 중풍, 당뇨병, 암, 우울증 이러한 성인병이라는 성인병, 만성질환이라는 만성질환의 종합병원인 이 어구티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쥐가 대대손손 낳으면은 계속 이렇게 뚱뚱한 쥐가 이러한 질병에 걸려서 죽을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운명을 바꾸어 놓는 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현상을 이제 다양하게 쥐뿐만 아니라 사람 인체 그 실험 또 임상 실험까지도 이제 진행되고 있고 또 이것이 이제 과학적인 진실로 드러나는 그러한 그 상황이 됐는데요. 이 어구티쥐가 어미쥐 닮지 않고 이 새끼쥐 본인이 변한 것이 아니라 새끼쥐가 변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새끼쥐도 이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새끼쥐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어구티쥐도 지금 그 연구를 해보면 생활 습관을 바꾸면은 몇 개월 안에 굉장히 그 다른 쥐로 변해요. 근데 이제 가장 지금 놀라운 현상이 어미의 생활이 그다음 후손, 그다음 새끼의 어떠한 건강 상태까지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는 그 연구에 봤을 때 완전히 그 새끼의 모양이 바뀌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그 어미쥐가 교미하기 전에 3일 동안 비트와 마늘과 양파를 그 쥐들이 먹을 수 있는 모양으로 해서 요리를 해가지고 먹였어요. 그때 3일 정도 비트와 양파와 마늘을 먹인 쥐들이 난 새끼 쥐들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조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날씬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현상이 실제적으로 다른 동물 그리고 사람에게도 실제적으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전인자가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유전인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제가 써드릴게요. 혹시 관심이 있으면 이 분야를 후성 유전학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genetics예요.
그래서 이 에피라는 단어가 있고 제네틱스라는 단어가 있죠. 후성이라는 단어가 있고 유전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전인자인데요. 유전인자가 이렇게 실과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실 전화줄 같이 생겼죠. 옛날에 그 전에 요즘에는 보기 힘든 전화줄과 같이 생겼죠. 근데 이 전화줄에 이 실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유전인자가 이제 히스톤, 이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부분, 작은 실패들이 있는데 이 실패를 히스톤이라고 하는데요. 이 실패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풀려져 있으면 지금 요 유전인자들이 활성화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암을 일으키는 유전인자가 이렇게 풀려져 있다. 그러면 암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비트나 양파나 마늘과 같은 것이 몸속에 들어가면 이 암을 생기게 하는 그 유전인자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메틸기라고 합니다. 메틸기 한번 해보세요. 메틸기. 그래서 이 메틸기라는 것이 여기 보시면은 작은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유전인자에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메틸기가 딱 접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세요. 실패가 딱 묶이죠. 그래서 실패가 이렇게 아까 풀려있던 것이 지금 딱 4개가 풀려있던 것이 딱 묶이면, 그러면 암 유전인자 복제 효소가 와서 암 유전인자를 활성화시키려고 해도 묶여있기 때문에 활성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위치 오프라 그래요. 아까 풀려있는 것을 스위치 온이라고 하면 이렇게 묶여있는 것을 스위치 오프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위치 오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위치 오프 상태로 가게 되면 내가 유전인자 차원에서는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났지만 암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생길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굿뉴스입니다. 그렇죠? 굿뉴스죠. 내가 선천적으로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유전인자 차원에서는 그 유전인자를 묶어 놓을 수만 있다면 암에 안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묶어 놓는 그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이 바로 메틸기예요. 근데 메틸기가 어디에 듬뿍 들어있는가 하면 대표적으로 비트, 마늘, 양파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 마늘, 양파를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얼만큼 섭취해야 되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제가 차차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런 음식을 드시면 지금 군침이 도시는 분들은 이제 암 유전인자가 풀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군침이 도십니까? 네. 그러면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인자가 풀리게 돼요. 이런 음식을 자주 드시면. 그런데 이제 이런 음식 이렇게 돼 있다가 이제 묶여 있다가 딱 풀리면, 이것 때문에 풀리면 이제 암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암덩어리를 만들 준비가 다 돼서 그러한 그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이제 묶어 놓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비트와 양파와 마늘을 소개를 드립니다.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지 보겠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쥐의 경우는 한 3, 4일인데 사람의 경우에는 3, 4개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태교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임신 이후부터가 아니라 임신 전부터예요. 그래서 이미 임신 전부터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 건강하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 때가 지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손주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그 건강 식생활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손자들이, 손주들이, 손자, 손녀들이 암에 걸릴 수 있는 유전인자가 풀리느냐, 묶여버리느냐, 그러한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첫 번째로 식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식습관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비트, 마늘, 양파. 3, 4개월 정도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은 이러한 그 두뇌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음식을 먹겠다 하는 그 두뇌의 선택에 의해서 유전인자 실뭉치가 이렇게 묶이는 그 현상을 이제 실제적으로
건강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암 예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영적인 차원에서는 이것을 생명의 법칙을 선택할 때 운명적인 죄의 영향을 억제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신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이 착해지는 그런 개념보다 정말 운명을 바꿔놓는 겁니다. 암에 걸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났지만 그것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을 거부할 수 있는,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거부하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을 수 있지만 그것을 묶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복음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메틸기가 잔뜩 들어있는 음식을 어떻게 선택해서 드셔야지 가장 좋으신지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바쁜 현대 도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각종 질병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한 여러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때에 가장 성서적인 진리는 무엇이며 나와 나의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